신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크린넷의 운영 실태와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민옥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크린넷은 이 청소기와 같은 논리로 공기압의 이용에 생활 폐기물을 중앙 직하장까지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통해 이동시킵니다. 트위크를 통해 버려진 쓰레기들이 임시 저장 공간에 가득 차게 되면 공기 흡입 방법으로 생활 폐기물을 강력하게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빨아들인 쓰레기들은 지하에 매설된 이송 관로를 통해서 쓰레기 집하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자동 크린넷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빨려 들어간 쓰레기들이 자동 집하장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세종시의 크린넷은 출입구가 작동하지 않고 관로에 구멍이 나 있으며 쓰레기가 모이는 집하 시설은 악취와 과부하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이라는 크린넷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크린넷을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고 싶습니다. 저를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이용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시민단체가 크린넷을 사용하는 시민들 여러 가지 말씀을 세종시는 건설계획 단계부터 동지역에 크린넷 시스템을 반영해 설계되었습니다. 시장님, 세종시 인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크린넷 사용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세종시 전체 인구 39만 명 중에서 동지역에 거주하는 약 30만 명이 크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77%입니다. LH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3,300억 원을 들여가지고 8개 집하장을 세종시에 설치했고 향후 2028년까지 2,000억 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크린넷은 소관 부처와 관리 지침이 없기 때문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세종시는 LH가 구축한 크린넷을 2015년부터 이관받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크린넷의 연평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 5억 원이고요. 올해는 120억 원 소요됐고 네,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유지 비용만 274억 원이 넘습니다. 매년 전기요금만 5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설치 관리되고 있음에도 크린넷 시설의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노동연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크린넷 이번에 굉장히 연구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최근 자전 투입구 고장과 관로 파손, 집화장 화재 등으로 수거가 중단되었던 공동주택 단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투입구 고장으로 사용이 중지된 크린넬 시설 현장입니다. 수리해도 안 돼가지고 지금 통째로 갈아야 된다는 거의 뭐 수리비가 770 정도 들고 여름 내내 사용 못했고 저희 아파트 여름 내내 7월달부터 10월 중순까지 크린넬 가동 안 돼가지고 여름 내내 문 못 열고 쓰레기 앞치로 민원 정말 많았습니다. 최근 중량자동 크린넬 시설 고장 및 보수 내역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약 4,400만 원에서 2022년 1억 7천만 원으로 4배가량 급증하였습니다. 일생활권 일부 단지에서는 투입구 유지 관리를 위해 세대당 연 최고 22,00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투입구 노후화 진행에 따라 유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고장 시 부품 조달 및 수리비가 과대 청구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장이 빈번한 PV 센스의 부품 가격은 30,060원입니다. 부장님께서는 이 부품을 교체하는데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이건 PV 센서가 뒷부분에 하나를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하고 있는 밸브 센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0만 4천 원 정도 비싸고요. 그거는 튜브 전체를 수혈제품에 조립하려면 그거 올려가지고 여러 공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알고 있고 저희 시에서 이런 점 개선하기 품목별 인건비를 홈페이지에 통계를 모치하도록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0,060원 센스를 교체하는데 수리비가 부가세를 포함하면 52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민들은 제작업체의 독점과 보장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체가 제시한 견적서 이의 제기도 하지 못하고 빨리 고쳐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 크린넬 투입구 제작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부품 수급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늘어나기 전에 부품 원가와 부품 수급, 수리업체 인건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셨습니까? 예, 일단은 수리비가 독과점 형태이다 보니까 그 절감을 하기 위해서 부품과는 인건비를 홈페이지로 저희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리가 쉬운 경쟁비는 바로 아파트 기술자가 거칠 수도 경쟁비 비용은 290만 원 있고 그건 수익을 인양을 한 번 올리는데 50만 원이 소요되죠. 그 인양비를 부상으로 지금 대여하고 있고요. 부분까지 일괄적으로 인양을 정부에서 인하하고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나왔잖아요. 5단지 경우에는 네. 동호라는 회사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폭력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 일부 사서 원가를 분양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자동 크린넬 개선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역전 가격을 삼아서 자동 개선 관계에 대한 대책 LH 그다음에 의원님 그다음에 임시자 대표님과 정기적으로 개척하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말씀은 든든한데요.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분양자에게 유지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의 안내 정보는 홈페이지를 본 의원이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공지사항을 겨우겨우 찾아서 들어가야만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그 시민에게 지금 제대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정도는 화법창으로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그런 공지사항이나 홍보에 문제점을 알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크린넷의 기술적 문제에 있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자전 고장 원인에 대해 시공 지침서와 다른 부적합한 부품 사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문가가 발견한 거고요. 내관문을 상호적으로 잘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액 이걸 제조사에 요구해서 10년간 보상수를 공부를 접수한다. LH 시공 지침서에 따르면 배출 밸브는 외부 온도 영하 20도부터 영상 70도씨까지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실린더의 사양은 영상 5도씨에서 60도씨까지 상온에서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겨울철에 적합하지 않은 부품 사용이 빈번한 고장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는 해당 부품이 저온의 조건에서도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자 부품의 부적합 사용료를 10년 무상 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적합 부품 사용 투입구가 총 1175개에 이르며 업체 인력의 부족, 대기시간, 소요시간, 그 다음에 교체에 따른 주민 불편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며 향후 어떤 절차로 수리를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시의원님의 노력으로 업체가 전형적인 태도를 지었다는 데 감사드리고요. 이런 점에서 시에서는 투입구 보장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AS 센터를 기입구 제작사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나 부품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어야 원가도 절감하고 해서 요구하고 있었고요. 일부 투입구 제작사인 유럽 한인시가 직영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유로파 ENC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도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LH는 시공 지침서상 제품 규격권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철저하게 시공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LH는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위헌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적합한 부품 사용과 관련해서 LH에게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대책을 촉구하셨나요? LH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 자동 크림의 부서 개선 관계위원회에 직접 참여를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였고 수차례 공모 발송을 통해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LH의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에 어떤 답변을 받았고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원론적으로 LH는 모든 시설이 인수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이번 기회와 같이 시공 지침서와 명백한 다른 부분을 사용했거나 그 다음에 자동 집화 시설의 악취 발생 등 하자가 명백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 의회, 시가 같이 힘을 모아서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관돼서 자전 보장으로 문제가 되는 1, 2 생활권, 엠팩, 투입구의 직영 AS 센터 설치를 위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엠팩도 인건비 문제로 평가전 형태를 해서 지금 AS 구속적이었으나 그 의회 의원님의 노력이나 시가 해서 수기업체 직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저희한테 전해왔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1, 2생활 투입구 제작사 직영 AS 센터는 운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센터에 대해서 엠백에서 지금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말이 안 되고 텔레비전만 팔더라도 지금 AS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11월이나 12월에 꼭 같이 하도록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한 제품에 대해 사후 관리는 기본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서 수리 건수는 증가하고 주민 불편은 더더욱 늘어날 예정인데 AS 센터 설치는 늘리기만 합니다. 2021년, 22년에는 경미하는 수리비가 나왔다고 치자고 본다면 올해는 벌써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수리비로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지금 수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돈이 나오는데 이거를 누가 감당을 할 것이며 이거를 과연 아파트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이걸 계속 사용하자고 할 것인지 계속 부작이 나고 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면은 주민 투표에도 붙여봐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동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수리비에 시설 교체비까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린넷이
불편만 초래하는 골칫덩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곳은 세종시내 상가 앞에 있는 자동 클린넷 시설입니다. 클린넷 시설의 모든 수술 유지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직접 수술 유지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장님, 분양자분들은 부담한 클린넷 시설 설치비가 있는데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확인 해보니까 민당 약 200만 원 정도 소요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약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클린넷 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분양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국장님, 쓰레기 종량제로부터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은 건 270원, 540원, 1440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0리터가 1,440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리터 쓰레기 봉투는 540원입니다. 공동주택 주민들만 클린넷 시설 설치비 그리고 유지 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총 3중을 부담하면서 수리비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클린넷 투입부는 사유재산이므로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 길이나 전원주택, 상가 그거 다 시에서 관리하고 다 설치해 주시고 그런데 왜 아파트 입주민들이 뭔 죄라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거를 분양가에 저희가 분양을 받고 또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대로 세금을 다 지불하고 사고 이 수리비까지 우리가 다 지불을 해야 되는지 진짜 의문이라고요. 저는 사용 안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평평생에서 기분이 나쁘고 세종 시민은 다 같은 세종 시민이고 다 같이 주거 환경이 뭐 주민주택이든 상가든 도로든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한테만 이중으로 이거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 있습니다. 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 때 제안했던 공동주택, 클린넷의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 지원에 대한 검토가 그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면은 분양자 투입구수는 현재 한 3,900개 있는데 향후 6,500까지 하게 될 예정입니다. 충분히 저는 자원 공감은 되는데요. 의원님도 알다시피 원칙적으로 분양자 투입은 사회재산으로 민간이 관리하기 위해서 이전도 마시고요. 이거를 시에서 일시에 전부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재정 부담이 하도 막대하기 때문에 자동 개선 크게 전반에는 지금 논의를 시발로 해서 운영해서 기술 진단을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함께 좀 마련해 보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책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와 규모는 다르지만 용인시의 경우 지자체에서 유지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양자분의 클린넷을 기부 체납받아서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 개선이라든지 의원님 말씀하신 기부 체납이라든지 만에 하나 수속하고 폐기시에 또 대책도 필요한 그러니까 문제 수거라는 데서는 시민과 예 의원님과 시가 함께 앞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지 잠시 후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자동 클린넷 시설이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의 급격한 증가로 과도한 주민 부담이 지속될 시 시설 운영 포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태풍 힐난으로 인해 한솔동 주민센터 앞 클린넷 시설의 관로가 파손되어 긴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땅속 관로가 파손되어 공사를 진행했던 현장입니다. 문제가 되었던 관로 침수 영상입니다. 뚫린 구멍 사이로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파손된 관으로 물이 스며들었으며 이로 인해 한 달 이상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었습니다. 파손된 관로 상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시에서는 파손된 관로를 찾아 조치하는 과정에서 꽤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말 파손된 관로는 계속적으로 사후에 조사를 했는데요. 관로의 지하수가 다량 유입이 되어가지고 CCTV와 촬영이 불가해서 저걸 찾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세종시에 설치된 크림넷의 총 관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50km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에 설치된 총 길이는 246km에 이르고요. 지파장별로 최장 57.2km부터 11.9km까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아래에는 크림넷 관로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로가 길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예상하시겠지요? 예, 당연히 소요 시간이 압력이 떨어지면 수도선이 길게 되고요. 끝부분에 대해서는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이 많이 소요율이 떨어진다는 말씀드리고요. 한계감으로 하다 보니까 집화장 가까운 부위는 압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도 매년 증가할 것을지는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계상 수거 관로는 마찰의 최소화, 송풍기 용량 선정 등을 고려해서 30년의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도 수거 관로의 곡간부 마모로 자전 관파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만 8곳의 관로 보수가 진행되었고 1억 6,400만 원이라는 보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관로를 교체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장님께서는 개설된 관로들이 노후화에 따라 파손되는 비율이 증가했을 때 도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잘못 이 문제를 대처를 하면 자칫 자동 큰데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간파손 지방에 대한 정밀조사가 어렵고 그다음에 압력처럼 아까 말씀하신 거 사실상 쓰레기가 수거 안 되면 이건 당연히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땅 아래에는 사진과 같이 전기, 가스, 통신 케이블, 하수도 시설 등 많은 매설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관로의 침수, 파손 등은 지하 매설물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천공 부분을 정확히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파장에서조차 관로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되지 않습니다. 수거 압력 데이터를 통해 문제 지점을 유추할 뿐 구체적인 문제 발생 현장을 찾기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솔, 세록, 나성동 일부 지역의 쓰레기가 모이는 제5지파장입니다. 이곳에서 2023년 7월 24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6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크림넷 가동이 불가해 보름 넘게 인력 수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에서 청소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하였으나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각 아파트에서는 쓰레기가 쌓이고 폭염에 노출된 쓰레기가 장시간 방치되어 악취와 오염이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화재 원인이 무엇입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화재 발생이 돼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건 좀 LH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빨아들 때 송풍기를 통과하면서 아주 고온이 발생합니다. 이 고온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진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집진실에 그 필터에 먼지가 쌓여서 자연 바람과 데코로 좀 파악됐으며 이것도 좀 다른 데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엠백에서 관리하고 있는 격벽식 구조로 인해서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성이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냉각 설비를 제대로 갖춰야 함을 아마 제대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께서 말씀하신 송풍기 부분은 먼지와 악취를 걸러주는 기구인데요. 이곳에서는 엄청난 1차 필터를 거치고 거듭나 2차 부직포 형태의 거듭망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이 백 필터를 먼지를 흡착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투과율이, 미세먼지 투과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집진실 내부 온도가 132.9도를 넘고 있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열에 취약한 부품의 오작과 오작동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다른 집합시설도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집진실 고온에 따른 부품 고장과 이번이 두 번째 화재인데요. 화재 발생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월 이제 일단 가동을 멈추고 집진실 전반에 대한 필터와 이런 전기 점검을 일단 해서 화재 발생을 최소화시키고요. 그 집진실에 건식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일단 그걸 설치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진화가능하도록 하고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송풍기 배관 내 온도가 했을 때에 과연 분기 온도를 가능할 수 있는 설비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LH한테 그것이 강력히 요구할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쓰레기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어 악취 농도가 상승하고 집화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악취 고충 또한 상당히 심각합니다. 잘못 설치된 악취 방지 시설 개선을 위해 시에서는 최근 제2집화시설에 플라즈마 악취 저감 시설을 시범 운영하셨는데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오존 산안식하고 가격 세정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나 이거로서는 악취 탈취는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집화에 플라즈마 오존이라는 저감 시설을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이 만약에 검증이 된다면 저 집화 시설을 신중하게 확대를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LH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됐냐고 제 말로 한 2억 정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한 개 접화장에 2억이 소요됐습니다. 시에서는 설계 잘못에 의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관 완료된 시설이라도 설치 업체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LH는 이관이 완료된 시설은 시설 보완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LH와의 협의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시에서 계속 부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에 말씀드렸듯이 LH는 기계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대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정확한 자동 크리넷 운영 개선에 대한 기술 진단 내용을 빨리 몇백 개씩 의원님 같이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LH를 가격 대책에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나 악취 방지 시설에 대한 하자가 명백한 시민과 시가 그다음에 시가 공감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아마 LH에서는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전향적인 조치를 계속 회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분명한 피자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날에는 투입구가 열리지 않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 경우 투입구 주변에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입구 인식 방식으로 패턴 인식, 카드키 등을 운영 중이지만 알루미늄 캔으로도 배출구가 열리고 일반 병구와 종량제 병구 인식 또한 불가함에 따라 각종 쓰레기가 불법 배출되고 있습니다. 불법 배출된 쓰레기로 인해 관로가 막히거나 장비가 손상될 경우 엄청난 보수 비용이 수반되고 쓰레기 처리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시는 그동안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해 오셨습니까? 사실상 현재는 올바른 작업 큰데 이용이나 홍보나 개도의 지지가 부정적으로 지금 이루어져서 살짝 쉬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또 해당 동사무소에 다소 불안이 있으나 그 CCTV에 대해서 실제로 투입이 불가능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어떻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타시도 사례처럼 쓰레기 봉투를 인식하도록 투입구에 센서를 설치하거나 보안 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세종시내 산과 함께 있는 자동 크린넷 시설입니다. 자동 크린넷 투입구로부터 흘러나와 있는 추출수가 가능합니다. 노후된 크린넷은 도시 환경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크린넷 주변에는 개도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무용 지물일 뿐입니다. 시에서는 불법 매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시키지 않습니다. 실적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치 현장에 가서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고 일본도 CCTV가 사실 하더라고 그 CCTV가 투입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구별을 무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크린넷 앞에 쓰레기 봉투를 그냥 투기하고 가도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시죠? 예, 그렇죠.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배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우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의 엄격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쓰레기 집합 및 크린넷 구역의 경계와 차폐를 위한 파고라를 설치하여 눈이나 비 피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나 주택단지의 크린넷은 별도의 차폐 시설이 없어 뜨거운 태양, 눈과 비에 노출되어 노후화를 앞당기고 자정 고장을 유발합니다. 기계는 관리 여부에 따라 사용 연수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가나 단독주택의 크린넷 투입구 주변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행히 쓰레기 있는 도시에 쓰레기가 적재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 투입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청소 영역을 1에서 2로 늘렸고요. 영역 기간도 5개월, 10개월로 대폭 확대를 했으나 아직도 시민들이 쓰레기 부족을 누웠거나 수거가 가장 찼을 경우에는 쓰레기가 적재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지금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첩정산중이군요.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크린넷 투입구에 대해서도 세심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세종엔 어플을 통해 자동 크린넷 투입구 실시간 상태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리지방장 일부만 하고 있고요. 자동 크린넷 스마트 서비스 구축 기간으로 고비를 투입해서 소각동 방국동에 서비스 진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입 후 실시간 상태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말씀처럼 제7지파장 관할인 보람동과 소담동에 제한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월 평균 사용률 또한 1.3%에 불과합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지파장에서 하다 보니까 후보가 좀 정확하게 좀 부족함들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 투입구 사용 불가 지역을 표시해서 주변을 안내를 해도 시민들이 이동하는 거리 불편으로 인해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데 적재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이나 떨어진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께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크린넷 정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라고 구체적으로 1.3%에 불과한 이 정보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보신다면 어떤 정보가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에게 필요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동 크린넷 지파장 전반에 대한 운영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상 수리 그다음에 수리비에 대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심리 불편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되는 기술 진단 영역에도 그러한 내용은 한 패러그램으로 들어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중인 수거관로 실시간 상태 표시 앱에는 크린넷을 매일 사용하는 시민의 의견을 담아 꼭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용인 흥덕지구 시내에 있는 크린넷 자동 집합시설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수입구가 음식물 수입이 예상되니까 네. 라인 하나다 보니까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음식물을 따로 분리하는 거를 지역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집합장 인원에 학교와 주거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발로로 이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용인시는 개발지구 국내 최초로 2000년부터 크린넷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22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10년 앞서서 운영하였는데 관로 교체 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580억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교체 비용 문제로 문전수거로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크린넷 보수 및 운영 관리비 대비 문전수거 비용을 추정했을 때 문전수거 방식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에 따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크린넷 운영과 문전수거 경제적 효과성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시민들의 제안도 있었고요. 알다시피 타 지자체의 그런 수호 관로에 어쨌든 기피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기준치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기준치까지 연결을 꼭 해서 그런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 구리시의 문전수거 비용을 대입해서 추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와 상이한 타 지역 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타 지역별로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 진단 내에 통상적으로 큰 운영 유지비에 대한 원가 산정을 해서 정확한 비용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추정한 비용은 약 139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세종시도 용인시보다 빠르게 문전수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크린넷 비용과 문전수거 비용에 대한 기초 데이터조차 없다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네, 동감하고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대책을 후보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크린넷 시스템을 포함한 세종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용인시에서 관로 상태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내부를 원격 조정 장비를 이용해 찍은 영상입니다. 크린넷 시스템을 사용한 지 22년 만에 내부 상태를 진단하고자 관로 CCTV 카메라 조사, GPR 탐사, 관마모 초음파 탐사, 관내 압력 및 속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술 진단 결과 주로 이송 관로 보관부, 즉 Y관, 90도관, 60도관, 30도관이 직관부보다 연간 마모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일부 구간의 경우는 관로 두께가 약 6mm로 얇게 시공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로 설치 시 기본 두께는 9.5mm 이상입니다. 용인시는 관로 17km를 전수조사하려고 했으나 일부 조사만으로도 상태의 심각성이 확인되어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본 의원은 크린넷 사용 10년 차인 세종시도 관로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여 더 큰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기술 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로 내부 상태와 취약 지점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관로의 개선과 보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 시점에서 관로 내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용인시 사례도 알고 있고요. 최초 설치는 천마를 경우에 지금 12년이 경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아다시 관로 파손 형태를 보면 저렇게 동일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진단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빨리 기술 진단을 저희도 착수를 해서 관로 유지에 이게 30년까지 갈 수 있는 신기술 공법도 지금 나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공법이라든지 세계적 관로 유지에 접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탄소를 연결한 관로지만 지금 국감부에서 이미 보시다시피 천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관로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도입하고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유관 기관과 업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가시화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지침을 명시하였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해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형 감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물 그 촉소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시민과의 같이 함수를 좀 줄이다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대책을 채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크린넷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하나의 관로로 이송되면서 혼용되어 분리배출되고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최근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대형 감량기 설치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장님께서 그 음식물 쓰레기 대형 감량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대형 감량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수하고 건조시키고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해서 대폭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효능은 아직 85%까지 가능하다는 데이터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설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음식물 쓰레기를 크린넷에 배출하는 대신 1일 최고 99kg의 음식 쓰레기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미생물을 이용해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발효, 소멸시키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 가져다 버릴 수 있어 위생적이며 쾌적합니다. 또한 투입 후의 자전 보장과 관로가 부식되는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대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크린넷의 불편함이 개선됨에 따라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민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앞서 언급한 공동주택의 크린넷을 시에서 기부 체납받아서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제가 답변하기 앞서서 우리 김영훈 부위원님께서 크린넷 시스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제시해 주시고 예안까지 제시해 주니까 좀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크린넷 시스템은 세종시가 처음에 건설할 초기에 세종시를 명품도시라고 홍보했고 그 명품 요소 중에 하나로 이 크린넷 시스템을 홍보도 했고 잘하고 있는 것인데 시간이 가면서 관론되는 문제가 이렇게 노출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그냥 자랑하고 합리화하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종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용인이나 이 문제도 이런 시에서도 일시 중단할 정도로 이 문제가 개선 대책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세종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꼭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전수거라든지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그리고 요즘에 새롭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 문제는 이러한 문제, 또 전환 문제, 시민들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테이블에 올려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형 감량이 매우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공부하기 현재가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산의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알고도 분석적으로 거기다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중장기 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을 이건 서로 만들어서 대치가 되는 행동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인데 오늘 문제 이렇게 제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 기부 체납을 받으실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이지만 기부 체납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기부 체납하는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 재원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어떻게 요구하냐. 자기네들도 크린넷 해달라. 신도시만 왜 좋은 거 하고 우리는 안 하냐. 또 이런 요구가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네, 세종시도 크린넷을 보완할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크린넷 시스템의 친환경성과 효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의 관로를 설치할 수 없는 기존 크린넷 시설에 조금 전에 보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한 대학 관련된 말씀이시죠? 예. 굉장히 좋은 대학 아니겠습니까? 85%내지 99%까지 그 음식물 쓰레기에 양을 줄 수 있다면 모든 게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부담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클린넷 시스템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회에서 같이 협조해 주시죠. 네, 특히 염기성이 많은 음식 쓰레기의 경우 더 관로를 노후화를 빨리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님, 세종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스마트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세종시가 미래를 여수로서 다른 지역에 앞서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안 했던 것을 먼저 해봄으로써 이끌고 나가는 먼저 해본다는 의미에서 안 해봤던 걸 해봤다는 의미에서 시행착오도 있고 부작용이 있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고 그걸 전면적으로 도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세종시가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린넷과 관련해 주민, 부서, 기관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세종 시민이 더 안아야 할 크린넷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용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니다. 네, 김의원님 감사합니다.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에서 이건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쓰레기 봉투까지 다 사고 세금 다 내고 1인 수리비 그리고 처음에 주민들 참 모르고 계시던데 이거 저희가 분양대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리하는데 너무너무 큰 고충이 있고 일단 업체들 연결 잘 안 되고 이 업체들 연결해도 그냥 배짱내 돌리고 저희 여름에 그렇게 더워서 힘들어가지고 경비 아저씨들 나르고 있는데 한 기업인지 어느 기업인지 저희 보도 맡겼는데 휴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 담당자 윗사람들하고 조금 전화로 막 싸운 적도 있거든요. 이거 진짜 시에서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진짜 고장 안 나게 해결을 해주시든지 그거 진짜 바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크린넷 시설이 주민 불편만 해결하는 못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원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